안녕하십니까. 연수위원 연당 박정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성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석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움직임이 없어요. 최고의 회사예요. 그런데 얼마 전 또 어때 중소기업을 갔더니 말이죠, 강의 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콧구멍도 쓰시고 지지개도 쓰고 핸드폰도 만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인류인가요?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고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23년 한국 노타리를 이끌어 가실 위대한 노타리안들이 각 지구, 각 클럽의 회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상상한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약 50분간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꿈꾸고 상상한 혁신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관한 여러분의 결정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열정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니퍼 존스 RI 회장님께서 2022년, 23년 표를 발표하셨습니다. 상상하라 노타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밥 먹을 것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첫사랑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그 옛날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현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05년 폴 해리스가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인류애를 실천하는 세상을 꿈꾸고 노타리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117년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노타리는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상상, 내 클럽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노타리를 입혀서 그만두고 싶었을 때, 노타리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노타리 가치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여러분들은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2022, 23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또 여러분의 열정으로 클럽이 변화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럽의 우정, 봉사, 정직, 다양성, 리더십이 살아있는 조직으로서 노타리 회원에 참여하고 싶고 정기 모임에 오고 싶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건가요? 또 여러분의 클럽에서 회원이 20명 된 클럽이 40명, 40명 된 클럽이 80명, 80명 된 클럽이 160명을 됐을 때에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른 자세, 여러분의 철저한 의식으로, 노타리 철학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였을 때 입회하신 분들이 참 노타리 들어오길 참 잘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노타리에서 찾았다, 그래서 품위 품성을 찾고 내가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 회원 추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말이죠, 상상과 촉감과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헬렌 켈러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럴 때 헬렌 켈러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인류의 작은 손으로 이 위대한 마천루를 만들어낸 거, 그리고 저 아침 햇살이 돋아오를 때 반짝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해가 질 때 노을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3일의 기회를 준다면 첫 번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얼굴을 볼 것이고, 두 번째 날은 이 거리에 움직이는 많은 사람을 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 날은 이 대잔의 위대함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클럽에서 여러분의 열정으로 여러분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것을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에서부터 창조는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무슨 기도 소리가 들리시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 순간 그 어디선가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의 기도 소리 말입니다.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는 일을 기도하면서 가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한쪽 날개만 갖고 태어납니다. 한쪽 날개만.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이 이웃을 보듬어 안을 때 한쪽 날개가 돋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베풀고 나눈 사람들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쪽 날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욕망, 욕구 이런 것만 충족시키다 보면 인생을 어느 만큼 사는 다음에 야, 이거 참 잘못 살았구나,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짓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타리는 한쪽 날개를 찾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날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구, 이웃, 절친, 주변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인생의 완결을 위해서 노타리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카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날개를 가지고 섬을 탈출하려고 홀홀 날아가다가 자만에 빠져서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서 밀랍으로 녹아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노타리 활동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돕고 이런 것을 통했을 때 황금 깃털처럼 튼튼한 특별한 깃털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노타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회원 증강과 함께 더불어 하자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잘됐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떠납니다. 메멘토 모리, 누구나 죽습니다. 까르페 디엠, 이 순간에 우리의 어떤 선택에 달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은 누구나 죽습니다. 까르페 디엠, 이 순간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와 혁신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달라진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25명의 아이들이 소아마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 노타리안들이 세계의 프로젝트를 활동하고 이 순간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쪽 날개를 찾아가는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1985년부터 37년간 우리는 소아마비 방면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노타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한 단체는 없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영입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노타리안이 아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참 이 죽음으로부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5초에 3명꼴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59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뭐냐 그러면은 출산기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탯줄을 자르는데 그것을 대나무로 자르고, 그 다음에 돌을 주워서 사금파리로 하고 유리 조각으로 탯줄을 자르고, 그러니까 감염돼서 죽는 아이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서는 아이들, 그 다음에 병해증 이런 걸로 인해서 모기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국제 로타리에서 그 질병 키트를 보내주고 예방접종을 해주고 모기장을 보내기 운동을 했고, 그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조무사, 조산사를 도와주고 모자보건센터를 만들어서 그 산모들 교육을 시켜가면서 우리 이 활동을 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직접 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노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250원이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250원이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우리 지구상에 79억 명의 아이들이, 79억 명의 인구 중에서 10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빚진 나라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도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세계 노타리안들이 많은 구호품을 보내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자라서 일반체 왔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민족인가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모르는 민족입니까? 이래서 우리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노타리 활동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빚은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빚은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환경이 아주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에 한반도에 35배 되는 쓰레기 섬이 떠돌아다녀 각국이 서로 미뤄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 연속적으로 썩어가고 있다 이게.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이런 환경에 지금 현재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노타리안이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에서 발견했을 때 활동한다는 단체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운동, 실천운동, 평화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실천운동, 일회용 사용량을 줄이고 세제 사용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우리 일회용 사용을 줄여가면서 우리 노타리안들이 합심해서 생활운동, 실천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 학습의 속도, 의사결정의 속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고 있답니다. 다변화, 다극화, 이 정보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축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고독사로 죽어가시는 분이 세계 1등, 청소년 자살률 세계 1등, 정신병자 세계 1등, 우리가 이 엄청난 매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전부 다 외면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잘나면 되고 이런 의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노타리가 앞장서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인류애를 실천하는 노타리안이 앞장서야 될 시점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뭐가 알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심해져서 어둠 속으로 굉장히 편차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1%가 전 세계를 점령할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노타리안들이 인류애를 실천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계신지를 잘 알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로즈입니다. 성은 오씨고요, 나이는 22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여러분의 클럽에 한 분씩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노타리의 변화와 혁신,
MZ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이런 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잡지 모델이면서 패션 모델이면서 영화도 찍고 MC도 보고 지금 이제 음반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내가 미래에 사는지 과거에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를 거부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현 시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네티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떠오르는 인플루언서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성 로지는 지난해 8월부터 인스타그램에 등장했습니다. 주로 감각적인 일상의 사진을 올리며 소소한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는 개성 있는 외모와 스타일리시한 패션으로 많은 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활동한 지 약 4개월 만에 인플루언서가 된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의미를 알 수 없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내일 놀라지들 말라고. 무엇을 공개하겠다는 건지 그녀의 팬들은 기대와 긴장 속에 내일을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약속된 내일이 왔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버추얼 인플루언서, 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와, 진짜 헐, 너무 놀랐네요. 그냥 엄청 예쁘시다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진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가상인물이었다고요? 와, 대단하다. 진짜 인형같이 생기셨다 생각했는데 벙찌네요. 로지는 국내 최초 가상 인플루언서인데요. 로지의 개발사인 사이더스 스튜디오 X 관계자는 Z세대가 좋아하는 셀럽의 얼굴을 분석해 3D 기술로 로지의 비주얼을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기술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또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등장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그녀의 이름은 루이인데요. 커버곡과 여행 브이로그를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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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버추얼 루이입니다. 그런데 그녀 또한 자신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가상의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너무나도 진짜 같은 그녀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놀랍다,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가상 유튜버라고? 헐, 너무 현실적이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레벨이야. 정말 소름 끼치네요. 모르겠어. 진짜 사람이 영상에 출연하는 것 같아. 마치 정말 잘 만들어진 가상 인간인 척 하는 것 같아. 진짜 사람이 아니라면 목이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는 걸 보여주세요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야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움직이는 동영상을 이렇게 진짜 인간처럼 만들 수 있나 싶으실 텐데요. 루이는 딥페이크로 알려진 기술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몸에 가상의 얼굴을 합성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신기하고 낯선 가상의 존재인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해외에서는 이미 낯설지 않은 존재인데요. 영상 속 이 여성의 이름은 이마. 그녀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33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얼마 전 이마와 일본 이케아는 매우 독특한 협업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케아 전시장에서 3일 동안 먹고 자며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창밖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관람객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태연하게 요리를 하고 춤을 추고 잠을 자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광고 수익이 짭짤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사실 예상하셨겠지만 그녀 역시 가상의 존재인 버추얼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가 진짜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케아의 쇼룸엔 진짜 현실 같은 초고화질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한 것이었죠. 일본에 이마가 있다면 미국엔 릴 미켈라가 있는데요. 그녀는 광고 모델 수익 등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13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켈라는 지난 2016년 미국 스타트업 기업 브러드에서 출시한 버추얼 인플루언서인데요. 브라질 출신의 미국 여성이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 가장 많은 29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자랑합니다. 프라다, 겐조, 파밀 피거,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고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의 표지 커버를 장식하며 패션 모델로도 입지를 굳혔죠. 최근엔 뛰어난 가창력으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듯 가상의 존재인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기술의 진보 덕분인데요. 실제 사람보다 더 실제 같은 이들의 모습.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마케팅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들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지치지도 늙지도 않습니다.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행동 또한 하지 않죠. 또한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 투입된 금액이 80억 달러로 추산되고 2022년엔 150억 달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람이 아닌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수요와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고도로 발달한 기술 덕분에 소비자들은 외모도 인성도 완벽한 스타를 만날 수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 시점에서 실제 인간 연예인과 아이돌이 비교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소모품 취급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인간 인플루언서가 현명하게 공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시점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살고 계신가요? 미래에 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노타리가 말이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를 거부하는 겁니다. 했던 방법, 하던 순서, 그동안 해왔던 방법을 벗어나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노타리에 안 들어요. YZ세대, 즉 말하면 30대, 20대, 30대, 40대가 국민의 35%가 됩니다. 17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클럽에 35%가 20대, 30대가 있으신지요? 40대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위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회원 증강하면 매년 확인을 해보면 베이비붐 세대부터 밀레니엄 세대까지만 범주를 벗어나들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습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타리에 입회하셨다가 그만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가면서 뭔 회원 증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20대와 소통을 하는 채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유행어도 이끌고 노타리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내가 봉사활동한 20대가 봉사활동한 걸 사진을 올리면 좋아해도 눌러주고, 또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 플랫폼 속에서 이 세상을 밝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의 즐거움을 거기서 공유하고 그것을 더불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905년 폴 해리스는 산업사회 대공황 시대 때 그 시절에 혁신을 하신 겁니다. 더 함께 살아가는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가 변했다고 수없이 말을 하지만 거기 변화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개방, 공유, 참여, 유사성, 근접성 단어는 무지하게 많아요. 있는 대로 다 끌어다 넣고 말이죠, 얘기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로지가 지금 현재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때 홍보대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요즘은 로지가 저거 뭐냐 그러면 변액 종신보험 광고도 합니다. 35세에서 39세, 15세에서 29세까지
되는 사람들이 뭐 보험을 받아준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예인, 탤런트 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사라져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매일 반복되게 노타리 해원증강 하고 있습니다. 자,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에어비앤비 잘 아실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세계에 방 한 칸이 없습니다. 방 한 칸이 없지만 세계 600만 개의 방을 가지고 220개 국가에 10억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의 발상은 뭐냐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집은 전부 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연결을 어떻게 하면 될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자, 모순일까요? 제가 부여에 삽니다. 부여읍 인구가 2만 3천이고 군 단위가 6만 4천, 전부 다 합해 6만 4천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군 단위의 지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3688 지구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4천 명을 하고 지역에 75개 클럽을 만들어서 군 단위의 지구를 하나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모순일까요?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부터 창의적인 것이 열린다고 봅니다. 에어비앤비, 방 한 칸도 없지만 세계의 220국가에 10억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흐름을. 그 다음에 우버, 자동차 한 대도 없지만 세계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해갖고 우버를 연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때는 말이죠 세계 5위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회사, 이 회사의 발상은 뭘까요? 자동차 한 대도 없지만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만 있으면 누르는 페이스북, 저기도 누르고 계시네요. 자, 이런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기자가 한 편도 없지만 이게 지금 이제 세계적인 언론사입니다. 즉 뭘 하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기자들이 한 명도 못 들어가는데 기사를 쓰는 것은 페이스북을 보고 기사를 써요. 페이스북을 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까? 앞서고 있습니까? 그러면 뒤처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전부 깨뜨려 보자는 겁니다. 깨뜨려 보자고. 자, 2030년 가면 말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직업이 20억 개가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8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대형 쓰나미가 지금 우리 중심에 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날리고요, 아파트도 날리고요, 비행기도 날리고 기차도 날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의 중심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 노타리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낼 기본적 요소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들어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낼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의 흥망성쇠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어떤 형태로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미래를 못 보니까요. 미래가 왔는데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빙하기를 거쳐서, 소빙하기를 거쳐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는 언제나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길이. 그래서 우리 국제노타리에서는 그럼 어떤 길을 제시했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대안을 내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고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선언입니다. 2019년 우리가 인종, 종교, 철학, 가치관, 신념, 성, 정체성, 언어, 피부색 모든 것 관계없이 노타리를 함께 하자는 건데 이것만 애우고 있는 거예요. 단어만 애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요? 예?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이라고 그러지만 총재님들 연도가 바뀔 때마다 싸움하고 클럽의 회장들 바뀔 때마다 싸움하고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별하고 이것이 과연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으로 맞이하는 우리 노타리냐 이거예요. 이 말을 할 사람 저밖에 없다 해서 제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선을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편견, 차별, 편향, 증오로 말이요, 얼룩져요. 그래서 회장을 하고 나면 1년도 끝나게 되는데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임시할 때 가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즐겁게 함께 공유하고 우정을 나누고 친교 봉사를 하자는 노타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간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한국 노타리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가지고 제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증강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관심 있고 누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클럽은 성장을 하고 정기 모임도 잘 되고 회원 증강도 잘 되고 우정도 넘쳐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은 클럽은 선서를 하고 일주일 후에 안 나와, 1년 돼도 안 나와, 또 1년 돼서 돈 낼 때도 안 나와, 뭐 선서하는 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3년 미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수두룩복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의 지구가 말이야 10개 지구가 없어져. 일본에 반토막 났어요. 13만 5천 명 됐는 지구가 지금 8만 4천 정도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야 될지 않느냐 이게. 정확하게. 그런데 관심도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관심도가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원 증강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력, 노타리의 정신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공감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감력은 근육하고 똑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듯이 여러분들이 공감력을 가질수록 클럽과 지구와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공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은 살아있음을 무엇으로 느끼시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감사하고 성찰하는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라고 저는 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국 노타리, 우리가 또 빚갚던 민족으로 노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3680 지구의 사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한테는 저 또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초야 김숙자 총재님이 총재 취임을 하시면서 2년 전부터 그 지구의 운영 수첩 있지 않습니까? 5년치를 갖다 놓고 각 클럽의 성장과 약점과 단점과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전부 써봤더니 주식 시세 상한가 하한가 때리는 것처럼 변화 굴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 5년치를 놓고 다 줬어요. 이 클럽에서는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올라갔고 누가 했을 때는 떨어지더라. 그래서 90개 클럽을 쫙 조사를 해봤더니 분명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크 포인트를 180가지를 체크해야겠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렇게 이제 180가지 체크 포인트를 놓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요, 잘 알지도 못하는 암, 그리고 안다고 하는 암, 그거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암, 안다고 하는 암, 이 노타리 요 범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숙자 총재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알지 못하는 암, 전혀 알 수 없는 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총재 취임하기 전에요, 뒤에서 조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조찬 세미나를 뭐냐 그러면, 마케팅 전문가, 또 그다음 비포 서비스 전문가, 목표 관리 전문가, 프로젝트 전문가, 프로모션 전문가, 고객 관리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초찬 5인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타리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식을 가지고 수집을 하다 정보가 되는데, 정보는 뭐냐 그러면 한국형 마케팅,
비포 서비스, 사선 서비스, 카오스 기법, 예를 들어서 상생의 법칙, 그다음에 리더십도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분산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을 놓고도 우리 노타리에 접목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갖고 또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야, 리더십은 우리 노타리에는 나는 이 리더십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면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크롭만 봐도 저 크롭은 어떻게 설계해주고 도와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팍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단계까지 가느냐면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도사라고 할 정도로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 말로만 저기 총재님한테 20명 하겠습니다. 그래. 저 20명 안 난다. 2명밖에 못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찝어낼 정도로 이제 이렇게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 실행할 사람, 실행하지 못할 사람, 이런 구분법이 생기더라 이게. 이런 이제 통찰력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서 안 넘어가네. 자,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크롭을 다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 그러면은 고정관념에 젖어져 있어요. 고정관념에 젖어져 있는 게 뭐냐면 임원이나 이렇게 가지고 야 우리 이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는요 사무총장도 그만둬요. 그렇게 했다면 지역대표도 그만둬요. 그렇게 했다면은요 회장들이요 전부 다 반기 들을 거예요. 어떤 안을 내놓으면 꼭 그러는 거예요.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고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입이 안 될 때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누르려고 했더니 새로운 것이 접목이 안 되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A4 용지 12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12장이 싹 나눠졌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분 안에 비행기를 접어 보십시오. 비행기.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막 접는 거예요. 근데 1분이 지나 2분이 지나 김숙자 총재는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년밖에 안 된 총재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건 지역 대표도 안 한 것이 총재하느라고 나서더니 그렇다는 동, 내가 알아봤다는 동, 키도 쬐까내 갖고 막 뺀들뺀들 말도 안 듣게 생겼다는 동, 뭐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별소리가. 자 3분이 재서 비행기를 날리시오 했더니 어떤 사람은 노란 비행기, 어떤 사람은 빨간 비행기, 어떤 비행기는 안 되면 대기하라, 어떤 비행기는 날아라, 뭐 하늘까지 뭐 이런 구호가 다 써서 막 날려 있는데 김숙자 총재는 그때까지도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숙자 총재님의 차례가 왔는데 어떻게 되냐? 자, 보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A4 용지를 야구공처럼 똘똘똘똘 뭉치더니 팍 던졌어요. 세계 1등. 막 꼭 뭉쳐가지고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말이지 변화가 확 일어나. 이게 뭐냐? 비행기라고 하는 고정관념. 꼭 뾰족하게 접어갖고 날개를 제비날개처럼 만들고 바람 저항을 취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똑같은 생각을 가져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똘똘 뭉쳐갖고 야구공 던지서 돌렸더니 세계 1등으로 날아갔어요. 자, 이런 것들의 변화 혁신인 겁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지 역대 총재가 했던 거 거기다가 숫자 조금 붙여서 내가 몇 명 한다 해놓고 안 되면 말고 임기 끝나면 끝내버리고 회장이 한다고 그래갖고 뭐 먼저 회장이 회원 20명 했으니까 난 21명 또 재단 뭐 PHF 5구자 했으니까 난 6구자 이렇게 써서 내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편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클럽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말번찍이 하나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짝으로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집단이 모이면 초등학교 발상이 나. 그래서 야 앞으로 거 그러면 다 따라 앞으로 가고 넘어져 그러면 넘어져. 웃기는 일이지 나이 장등 먹었고 들어넣어 그러면 들어넣는 그런 편향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맹신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김숙자 총재님이 준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거를 내가 총재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개선이 안 되네요. 이걸 어떻게 해요? 자, 총재님,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환자에게 고통 안 주고 고치는 의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지구를 개선하는데 고통 없이 개선되겠습니까? 고통은 당연히 따릅니다. 밀어붙읍시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밀어붙이는 그런 방향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조직에 보면 말이죠, 뭐냐 그러면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아주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아요. 아주 잘해요. 뭐 발뒤꿈치 태어났다, 뭐 머리 스타일이 틀렸다, 저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어떤 문제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얘기를 안 해요.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얘기하지 않고 지적적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적적인. 그럼 지금 말하면 의사가 환자 보고 너 무슨 병 걸렸다고 그러고 거기에 처방을 안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총장님이고 회장님이 임기를 맡았어요. 그러면 내가 박고랑을 타는 쟁기를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고를 반드시 타야 파종을 하는데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에서 누가 부르면 뒤돌아보고 옆에 돌아보고 그러면 고랑은 울퉁불퉁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제가 하는 거 싸가지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그때 봐라. 그때부터 알았다. 장기 잡을 때부터 잘못됐잖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반드시 잡고 고를 탈 때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쟁기를 잡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흔들림 없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서 박수 나오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고른 반듯이 탔어요. 고른 반듯이 타놨는데 여기다 이제 파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로타리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 366이 지구 신영민 총재의 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신영민 총재의 사례를. 그리고 또 3620 지구 문은수 총재님의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3670 지구의 곽인숙 총재님의 사례를 또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이런저런 분석을 전부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이게 리더자의 파워, 적극적인 임팩트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다른 게 없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소문을 해봤더니 한국 로타리에 명의가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암 김석태 RC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치료를 참 잘한다는 겨.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왜 그러면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명의인가 아닌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로타리가 95세 됐는데 아직도 썽썽하게 걸어 다니고 그랬다 회원을 늘었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일본은 반도막 났고 영국에는 뭐 지구가 한 서너 개 없어지고 이런데 한국 로타리는 그래도 조기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뭐 걷기 운동을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나마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처방전을 갖다다 해보자. 그래서 처방전을 달라 했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325 1 플러스 1이래요. 325 1 플러스. 이게 처방전이래요. 그래서 김숙자 총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했어요. 이거 3자 맞지요? 이건 2자 맞지요? 이거 5자 맞는데 이거 무엇일까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회장은 3명, 총무는 2명, 멤버십 위원장 5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완은 한 사람이 하나씩 더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는 얘기는 못하나. 그럴 때 여기에 뭔가가 내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는 약으로 생각했어요. 환자한테 약을 먹여서 낫을 때까지 먹이는 방법. 회장이 3명 할 때까지 계속 하루에 3알씩 먹이고 총무는 2알 나눌 때까지 매일 먹이고 멤버십 위원장이 5명 할 때까지 매일 먹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약봉지만 들으면 도망가는 사람, 우유에다 발라서 먹이면 도망가는 사람, 꿀 발라도 도망가고 아침에 깨워서 먹이면 기절했었고 막 하루 12번씩 나눠 먹여도 그렇고 막 가지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마다 문제가. 우리 김수세 총재가 약봉지 들고 딥다 쫓아다니고 이리도 다니고 술도 때려 먹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 약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프로모션도 만들고 3.25 전략.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냐 그러면 하루에 3알씩 먹다가 1명 회원 증강하면 2알 먹이는겨. 2알 먹이고 또 이제 또 1명 더 하면 1알 먹이고 낫을 때까지 나 시간 더 써야 돼. 낫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약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을 먹이기 전에 여러분들 이 도표를 굉장히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제 그 빨간 목표가 우리가 이제 각 지구를 분석해 봤더니 1,500명 순중을 하면 세계 1등을 하겠더라. 그래서 내막적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웃듯이 히히 웃어가면서 우리 세계 1등 한번 해보자고. 저기 박미영 총재님도 히히 웃어가면서 재단 세계 1등 했듯이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서 이제 가운데 목표를 두고 파란 것은 작은 목표. 가운데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12-12 전략, 그다음에 이제 1+1, 3-2-5 전략, 집중 관리 관리 이제 이런 걸 했고, 그걸 또 쪼개 갖고 12-12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고 1+ 어떻게 하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 칸메꾸기를 하는 겁니다. 여럿이 앉아서 칸메꾸기, 이거 한 장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 목표, 작은 목표, 세부 목표, 실행 목표고, 이것을 수치와 단계와 공유와 공론화, 다양화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는 누가 할 것이냐, 총재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구성하고 시기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분명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25 전략, 약을 먹여도 잘 낫도 않고 뭐 약을 먹으라 해도 도망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고 나선 사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약을 먹고 사례를. 그래서 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이루어져야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집안에 있는 닭부터 잡아야지. 목향 클럽이 75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75명 회원을 가지고 3.25 전략 한번 실행해보자. 1+1 한번 실행해보자. 그래갖고 3.25 전략 회장님이 막 뛰어다니고 인상 쓰고 이사들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가면서 3.25 전략 1+1 막 총재님은 매일 아침마다 전화 갈지 저녁에도 전화 갈지 인쇄를 하려면 인쇄를 막 글자가 옷 하나도 막 전화를 걸어 새끼지 이제 이렇게 돼서 막 3.25를 막 강요를 해요. 그래서 목향 클럽이 75명 중에 해가지고 210명이 되는 거예요. 210명. 3.25 약 먹어서 나서는 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3.25.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신입 회원이 들어오자마자 1+1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회비도 다 내고 1+1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위성클럽까지 해갖고 370명이 된 클럽이에요. 전국에서 1등이에요. 세계 1등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1+1, 3.25 전략을 구축했고 약 먹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야, 저 약 진짜 서울서 지어오더니 약이 다른 것보다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 클럽도 먹어봐라. 그래갖고 이제 이 클럽 저 클럽도 먹는데 어떤 클럽은 뭐냐 그러면 야 나도 약 먹고든 저기 클럽에 대해서 양이 안 찬다. 내가 이상하게서 양이 안 차니까 아들을 군대 갔다 온 아들을 갖다다가 클럽을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네가 한번 창립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하모니 클럽이라는 클럽을 창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모니 클럽을 창립했는데 그게 평균 연령이 29세예요. 그리고 회원이 94명이고 대전 시내에 선세션을 일으켜요. 지금 이제 동호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요. 정말 야 저렇게 하면 젊은이들도 클럽이 되는구나. 그래서 12개 클럽이 되는데 자꾸 이제 젊은 클럽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끌어내느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해요.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목향이 그 매개체 역할을 했고 거기에 따라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변화, 혁신이 일어나서 1+1, 3.25가 보약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클럽에서 한다라는 것을 그냥 둘 게 아니라 결심, 실천, 핵심, 역산, 선언을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이 5단계를 거쳐가지고 결심을 한 사람들은 특공대가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막 매개체로 하고 그다음에 실천 전략에 대한 것은 조직에서 구성적으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핵심, 그러면 거기서 그 클럽에서 누가 역동적으로 할 건가 조를 짜줘서 그 핵심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역산, 이 클럽이 50명인데 100명 됐을 때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100명 된 클럽으로 메이크업을 보내는 거예요. 100명 된 클럽으로 메이크업을.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야 멋지거든. 막 단복 딱 입고 막 노타리송 또 기가 막히게 부르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모방적 요소가 되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서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적이나 그다음에 약 먹고 나선 사람들이라든가 하루에 또 1+1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서 플랫폼으로 공유하게 했고, 이제 지구에서는 뭐냐 그러면 격려하고 시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하고, 또 예를 들어서 좀 말 안 듣는 클럽들 같은 경우는 특별 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특별 교육을 해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역 단위로 해서 뭘 했느냐 그러면 주킹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프로모션처럼 주킹을 했는데 그러면 우정하고 봉사라고 그래서 12개 지역에 돌아가면서 이제 주킹을 하는 겁니다. 이 주킹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주킹하는 날 로타리에 관심 있는 사람, 로타리에 예비회원, 그다음에 이제 친구, 주변 지인들도 참석해 가지고 걸고 쓰레기를 줍고 하면서 분위기를, 총재님이 분위기를 또 잘 잡으셔요. 술도 잘 잡수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고 김밥 먹어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입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12개 지역에 주킹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 그럴 때마다 지역이 막 완전 꽉 차요. 난리 나면 쓰레기 봉투 엄청나게 들고 다녀가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럽마다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제 그 군에도 고문관이 있듯이 골 때리는 클럽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어요. 리더자가 용기를 잃어갖고 총재가 무슨 얘기면 콧등에 등 대고 뭐 너는 그래라, 내가 이제 자칭 천자고 니들 할람 하라, 이제 말람 말아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바이러스가 퍼져. 그런 클럽이 있는 주변에는 클럽이 바이러스가 퍼져갖고 그 닮은 꼴이 꼭 나오더라고, 서너 간데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가 했어요. 절실하면 통한다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잡고 지속적으로 찾아갔어요. 총재님이 찾아가고 사무총장 찾아가고 기획총장 찾아가고 지역대표 찾아가고 멤버십 위원장 찾아가고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계속 3.25 전략, 먹고 나선 사람에 대한 사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공감이 점점점 일어나서 이제 회장이 한 명 해보더니 기분이 나니까 2명하고 3명하고 이렇게 해서 3.25가 이루어져 가는 단계가 갑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것이 공감을 하게 되면 상승 효과가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갖고 의사가를 신뢰하면 밀가루만 줘도 그것이 약처럼 나서버리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골치 아프게 했던 클럽들이 한번 성공을 하게 되니까 총재님 말씀이라면, 지구 말씀이라면 열정적으로 따르는 클럽이 주변에 막 활성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기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총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재님이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총재님 하신다고 그러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세요. 총재님 왜 총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사업을 하면서 이만치 성공할 때까지 당신을 도와주는 수십만 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수십만 명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없으니 내가 인류애를 실천하는 노타리 총재를 해서 내가 채무자 입장에서 활동을 하겠다. 채무자 입장에서, 빚 갚는 입장에서. 그리고 나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겠다. 그리고 3680직의 청지기로 나는 하겠다. 머슴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냥 제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들었어요. 머슴이 새벽 2시에도 문자 보내고 3시에도 문자 보내고 밤 12시에도 문자 보내고 우리 집사람이 김숙자 총재 오더니 왜 문자가 카톡 왜 이렇게 오느냐고 실적표 어제 뭐 움직인 거 전 회원들한테 다 나만 보내는 줄 알았더니 짝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 뭐 회원들한테 보내갖고 실적을 서로 공유하고 느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징그러갖고 김숙자 총재 보기도 싫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감동을 받는 거예요. 클럽들이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높아지고 지구가 변화가 확 일어나서 들불처럼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저기가 뭐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다 놓고서 말이에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김숙자 총재 노트북에다가 자, 클럽 깨뜨려 보기, 그리고 클럽의 목표 계획을 전부 다 기록해 놓고 그 구체적으로 쪼개놨어요. 누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말 했겠다는 것까지. 술 먹고 한 잔 먹어서 얘기해서 회원 증강해요. 낚으면 말이요 2명 할게요. 그러면 2명도 거기 다 써 있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화를 써놔가지고 그때 약속했지 않느냐 하는 걸로 끊임없이 이제 지적하는 이제 그런 걸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소통체로는 1407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루에 40명한테 전화를 꼭 걸겠다. 당신과 약속이에요. 40명한테 거는데 일주일 내내 걸겠다. 시도 아니야. 5일 근무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전화를 걸겠다. 40명한테. 그게 당신 이제 철학처럼 했고 1+1 실적이 올라올 때마다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전 회원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5 전략 성공하면 3.25 성공 사례를 듣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식사 대접도 하러 쫓아다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2.12 전략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12개 지역이 있는데 12개 지역에 12개의 신생클럽을 창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국제대회 가서 조영학과 했더니 우리가 11개까지 그때 했는데 가시는 날까지 저를 괴롭혀갖고 돌아오셔갖고 6월 15일 날 신생클럽도 창립을 해서 12개를 거의 채워가지고선 12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열의를 가지시고 이제 하셨다. 그렇게 하고 이제 프로젝트로서는 뭐냐 그러면 통합관리, 범위관리, 시점관리를 해가지고 이걸 플랫폼에다 올려가지고 공감, 공유, 참여, 변화, 혁신, 지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키 보고 사람 선택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주 뭐 무서웠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점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총재님들도 그렇고 이제 회장님들도 그렇고요. 총괄 과제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부 과제, 위탁 과제, 단위 과제 중심 분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클럽은 회원 증강 하나 해도 안 되는 클럽은 봉사를 한다든가 재단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MOU 체계를 한다든가 기타 활동을 하는 중심 분야를 선택해 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변함없이 관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도 점검, 중간 평가, 단계 평가, 추적 평가, 최종 평가, 성과 평가라는 것을 이 6단계를 놓고 매일 주문해 오듯이 외워가지고요. 이제 그것을 체킹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 지구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알고요. 무슨 말을 했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주에서 그때는 덕혜에서 강의하고 올라오는데요. 저기 강의를 끝났는데 우리 김숙자 총재님이 휴게소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제가 이제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라면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날 툭 치면서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뭐 무슨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나 하고서 이제 따라 나갔더니 새끼손가락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안 걸으려고 그랬더니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밤에 안 걸을 수도 없어 딱 걸었더니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딱 찍더니 신생클럽 하나 하기로 했어요. 아니 혼자 이런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 혁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인식하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뭐든지 믿는 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서 2022-23년 상상하라에서 도전을 이뤄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